일단 이제 첫 번째 물건, 아니,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의정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또 30대고 참 거의 지금 30대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30대가 매수든 매도든 거의 다 주도하는 것 같고 뭐 이제 40대 이상은 이제 좀 고가 강남 3구 관련된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이 5천 정도 되시고 미혼이시고 주택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2주택인데 이거가 이제 하나가 또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하나 주택 있는 거는 이제 의정부 이제 호원동에 이제 한승 리메이드 24평이고요. 실거주 1인 가구고 18년에 사셨어. 시기는 좋았네요. 그래서 3.1억에 매수하셔가지고 현재 4억이고 대출도 없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의정부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뭐 이분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처음 하실 때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막 겪게 되실 일인데 첫 주택을 보통 자신 근처에 삽니다. 사서 이게 이제 잘 되면 한 채를 주변에 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한 네 건, 다섯 건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몰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를 때는 상담 안 하다가 보통 이게 상담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떨어졌고 안 오르고 뭐 좀 답답하고 이럴 때 이제 보통 오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와요. 오면 와서 딱 보면 한 지역에 이게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에 많이 봉착을 하곤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의정부에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실거주하고 제가 나누는 기준이 옛날에 이게 ABC라고 제가 맨날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처음 들어오시면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A는 일단 에세 파킹의 이제 약자예요. 그리고 C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다 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어 가치 투자 이런 게 이제 가치 투자예요. A 타입 에세 파킹을 해도 상관이 없는 주택 그런 걸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고 B도 얘는 이제 가치 투자는 아니고요. 얘는 이제 흐름 투자라고 해가지고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제 해요.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매도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4년 이내에 이제 단기 투자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팔아줘야 돼요. 매도가 되게 중요하고 A는 매도를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거기 때문에 쭉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가져가도 되는 상품이고 B는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구분부터 하라고요. 그 구분부터. 물건의 구분부터. 그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이 지역을 사도 되느냐. 뭐 아니면 저 지역을 팔아야 되느냐. 그 지역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지역 안에 있잖아요. A도 있고요. B도 있고 C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한 지역 안에. 그리고 지방이면은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방도 A, B, C가 섞여 있는데 다만 A가 좀 작아, 지방은. 지방은 작고 B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지방이고 실수요는 이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죠, 지방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아예 하지 말아라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 C는 보통 인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캐시플로우가 나오냐면 이제 월세도 물론 이거에 포함이 되지만 이제 아파트는 주로 이제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되는 어떤 류를 저는 이제 C 타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전세가 꾸준히 오르려면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아야 되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돈보다는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더 올리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주택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은 다 적용이 되지만 이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각도라 그러면 어떤 주택은 이 정도로 오르고 어떤 주택은 이 정도로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는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막 헌팅하지 않아요. 막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 이러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수요 공급으로 보통 영향을 이제 받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좀 높은 데든 공급이 되게 작아요. 뭐 이를테면 사람이 많은 뭐 판교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는 공급이 없고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더 이상 택지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공급이 없는 데다가 일자리가 많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가 뭐 문제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음, A보다는 이제 B하고 이제 C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고요. 그 C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쳐요. C에. 그래서 지방은 웬만하면 제가 추천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A는 있어. 지방도 핵심지는 에세 파킹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걔도 비쌉니다. 지방도 A는 비싸고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이 A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A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B를 통해서 일단 한번 불려야 됩니다. 불려야 되는데 이 B 안에서도 이게 실거주가 선호하는 데가 있고 가수유가 이제 선호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유를 구성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수요가 선호하는 데는 일단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데가 실수요가 선호하느냐? 이게 이제 입주의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나눠지는 건데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사람이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사람이 선호하는 환경은 교육이 발달하거나 교통이 발달하거나 인프라가 발달하거나 자연환경이 발달하거나 뭐 이런 이제 신축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B 타입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와도요. 이제 그래프가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막 크게 오르다가 하락장에도 별로 내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오르고 뭐 이런 형태를 띈다 그러면 B는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뭐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짧잖아요. 짧은데 원래는 이 A대로라면 각도가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야 이게. 수요를 미리 땡겨가지고 가격을 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 팔고 나오면 미래를 먹는 거야. 우리가 이제 4년을 보유해야 될 걸 2년만 보유해도 그 정도 가격을 미리 먹는 투자란 말이에요. B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질문 주신 분이 가지고 계신 지역이 A, B, C인지를 일단 나눠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이제 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왜 여기가 나오냐? 잠시만요. 이게 이제 회록역 근처에 있는 데고요. 이제 회록역은 이제 의정부는 다 아시죠? 의정부가 이제 GTX 들어오는데 이제 주택이 보시다시피 이제 별로 없습니다. 뭐 여기 위에 이제 신축 하나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다 구축이고 얘가 이제 상권이 이제 많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의정부가. 다 상업 지역이고 만약에 여기 지어진다면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텐데 이쪽이 그래도 아직 상가들이 좀 노후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수요가 있어서 아직 슬로마가 좀 덜 됐어요. 덜 돼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아직 바뀌는 게 좀 더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지가 이 밖에 있어요. 이 GTX 역 근처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없고 밖에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정거장 떨어진 이 회룡역은 이제 그래프 이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전세가가 올라갈 때 비슷한 각도로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제가 전세가 주라고 해요. 전세가 주. 그리고 얘는 돈이 들어온 거야, 돈이. 그래서 투자를 잘하려면 이제 이렇게 18년도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21년 전에 나왔으면은 아주 베스트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대충 보시면 원래 각도가 이겁니다. 이거야. 그냥 현재 가치만 보면 미래 가치 없고 당연히 이 회룡역 앞에 이제 미래 가치가 만약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가격도 살짝 높은 거고 미래 가치는 요 차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당연히 미래 가치가 많은 데일수록 더 위에 있겠지만 올라갔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유동성이 범람을 해서 돈이 몰린 거야. 그 당시에. 어떤 미래 가치가 높다기보다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위에서부터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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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키 맞추기로 이게 이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투자가. 그러니까 가수요가 올린 거지. 쉽게 말하면. 가수요가 이제 오른 거고 타입으로 따지면 B타입이 되는 겁니다. 얘는 B타입.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매매 가격이 어떻게 오르느냐를 봤을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돈. 그리고 이건 사람이에요. 전세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지 올라가. 음. 공급보다 수요가 곧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수요가 돈이야. 그래서 여기 살지 않더라도 돈은 전국에서 늘 수가 있는 거고 서울은 그래서 이제 거주로서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전국에서 돈을 파킹하고 싶은 이 유동성주란 말이에요, 서울은. 근데 대부분은 전세가주야. 그래서 이게 뭐 지역으로 나눌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 서울은 뭐 구축이라도 그냥 무조건 오르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이 유동성주가 많아 그냥. 많을 뿐이고 전세가주가 전세가주도 많아요. 서울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유동성주냐, 전세가주냐를 일단 구분을 해줘야 되고 얘는 전세가주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어, 흐름이 서울이 유동성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2015년부터 들어왔어요. 2015년 정확히는 2월부터 유동성 평균을 넘어가면서 그 돈이 이제 잠실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15, 16, 17, 18년까지 유동성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 이제 오른 거 보시면 여기가 사실 18년도야. 18년도까지 유동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10 거의 9년, 그러니까 20년 이후에 이제 올라간 거고 왜 속도가 이렇게 늦었냐면 기본적으로 속 뒤에 후순위, 그러니까 입지가 좀 뒤에 있다는 거죠. 뒤에 있다는 거고 이 유동성 장이 범람했을 때 가수요가 올렸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면 올라야 돼요. 서울이 상승장이었을 때 오르지 못한 애들은 일단 유동성 주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원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앞으로 오르려면 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넘치거나 그리고 가수요를 일단 풀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평가에서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주택들은 뭐냐면 가수요 상품들이 거의 안 오르고 있어요. 실수요는 올라가죠. 실수요는 지금 올라가는데 가수요는 지금 문이 닫혀 있어. 뭘로 닫혀 있냐면 취득세하고 DSR로 닫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닫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풀리느냐가 기존의 이제 유동성이 퍼지느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또 이 유동성 자체는 지금 31%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얘가 오르겠죠. 유동성의 양이 넘쳐나고 점점 늘어나고 그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냐 마냐는 이 취득세랑 DSR에 달렸어요. 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평균이 28입니다. 참고로 평균보다 조금 많긴 한데 이 돈이 다 상급지로만 거의 올인해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도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ABC 투자가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A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B 이거 살 돈으로 B를 두 채를 샀다고. 아니면 세 채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양적인 팽창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취득세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돈을 비싸도 A에 지금 파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이 뭐 37에서 지금 31이 됐기 때문에 그 가장 절정일 때 21년이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럼 현재 물의 양은 한 80 정도입니다. 한 20%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 100일 때는 뭐 20, 20, 20 이렇게 갔다는 거야. 다섯 군데로 5분위로 나눴을 때 공평하게 이렇게 흘러서 키 맞추기를 이제 했다면 지금은 이 80이란 물이 거의 뭐 한 60은 5분위에 다 몰리고 나머지 20은 이제 뭐 4분위에 몰리고 그 밑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어요. 좀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래서 비싼 거는 맞는데 음, 비싼 거와 별개로 그냥 가치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격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이 B타입끼리만 비교를 해야 돼요. 저평가냐 과평가냐는 이 B타입에 어울리는 개념이지 이 A타입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애가 아닙니다. A타입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샤넬, 뭐 벤츠 이런 애를 가성비가 더 좋다고 해서 가격이 싼 걸 선택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에세 파킹이고 목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얘는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이제 가성비를 따져야죠. 가성비를 따지고 저평가를 따지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를 이제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타이밍 좀 지나갔다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년에 사서 20년에 만약에 팔 수 있었다면 아니면 21년이라도 팔 수 있었다면 정말 베스트 투자였는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워낙 잘 샀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봤지만 이게 이제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줘야 돼. 음.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크게 튀기는 힘들어요. 크게 튀기는 힘들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매물이 작아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물이 지금 몇 개나 되나?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 의정부 매물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을 걸어놔가지고 전세 4개. 전세 4개면은 올라갈 확률이 커요. 올라갈 확률이 커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 그 뭐지? 전세가가 이게 33평이죠. 24평 같은 경우는 이분이 갖고 계신 게 이제 24평인데 이게 그냥 거의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멈췄어. 멈췄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전세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떨어졌어, 지금. 떨어졌고 매매는 그냥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준이 맞는 것 같아. 매매는 그래서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돼 있고 전세가 지금 낮아. 전세가가 낮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매물이 적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파는 아니면 월세로 돌리거나 실거주로 가거나 하니까 매물이 적어져. 딱 그 상태예요, 지금. 딱 그 상태고 제가 이제 호갱론으로 이거를 한번 드래그 해봤는데 21년 10월부터 지금 한 2년 5개월 동안 떨어진 수준을 보면은 이제 매매가 20% 떨어졌고 전세가 35%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전세가 이제 하락률이 되게 크고요. 평균이 이제 68%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가 62%? 이 정도라서 이제 평균보다 지금 낮고 전세 하락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의
예상될 수 있는 그 예상될 수 있는 어떤 가격은 매매가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전세가가 전세가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언제까지? 평균을 넘어설 때까지. 평균을 넘어서야지만 어, 평균을 넘어서야지만 얘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딱 돌아왔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잠깐 들어왔던 거고, 얘는 그냥 전세가 주기 때문에 전세가 올려서 밀어 올려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전세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떨어져서 이것도 이제 오르는 게 이제 금리랑도 이제 전세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매매가가 밀어 올려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건이 좋지 않아. 전세부터 회복을 해야 돼. 그죠? 20% 빠졌는데 35 거의 4% 빠졌으니까 15%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음. 고점의 15%.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 상태고 매매는 4, 500이잖아요, 이게. 현재 제 나와 있는 가장 싼 거를 가졌는데 이게 고층이야. 17층이면 상당히 층이 좋죠. 18층 중에 17층은 상당히 로얄 층인데 4, 500입니다, 지금. 근데 이 4, 500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이제 KB로 제가 보통 가늠을 하거든요. KB 하한가가 4억입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1층이야, 1층. 일층인데 4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어, 추세가 내려가고 있거나 추세가 이게 반응이 좀 늦거든요. KB가 한 6개월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서 만약에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KB가 지금 멈춰 있어. 멈춰 있는데 4억인데 4억 5백이면 되게 급매해요. 분위기 안 좋다는 거야. 분위기가 안 좋다. 전세는 전세는 제가 안 했네. 근데 전세는 올라갈 것 같고. 전세는 올라갈 것 같고 얘는 4억 5백이다. 그래서 지금 60 뭐 1%? 평균 68인데 얘가 계속 올라갈 때까지 얘는 급매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다 떨어졌다. 저평가라기보다는 얘는 급매고요. 얘 자체는 급매고 현 시점에서 급매고 가격적으로는 다 떨어졌고 전세가 밀어 올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뭐 4억 이하로도 이렇게 막 거래된 흔적이 있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세대 수도 좀 작은 데다가 가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는 사람이. 그죠? 전세 월세도 좀 거래가 별로 안 되네요. 2억 5천. 음, 그래서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1번에서 지금 실거주 중이라고 하셨고요. 2번 주택이 25년 1월에 준공인데 2번 주택은 일단은 민간임대예요. 민간임대고 시기상, 성향상 대출해서 어디 갈아타기도 좀 별로인 시기 같고 근데 별로인 시기라고 하셨는데 갈아탈 시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얘는 B타입이거든. 그래서 어디로든 지금 A타입으로 지금 갈아타는 시기야. 근데 이 A가 꼭 가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으로 그러니까 급지를 낮추면 그 안에서 A타입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제일 괜찮은데 그런 데는 이제 뭐 5, 6억 하는 애들도 A타입일 수 있어요. 역세권이고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면 입지를 낮추면 그런 애들로 어떤 형태를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B타입이고 얘는 유동성이 올라가거나 전세가 올라가야지 오르는데 전세 오르려면 한참 남았고 당분간 유동성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 거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계속 멈춰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시간을 어차피 시간 싸움인데 이득을 보셨으면 저 같으면 처분할 것 같아요. 음.
처분을 하고 또 이분이 대출이 없어. 그럼 이것만 처분해도 사실 4억이 생기는 거거든요. 4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 4억으로 사실 레버리지를 합쳐서 하면은 거의 뭐 9억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팔고 어, 좀 옮겼으면 좋겠다.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A 타입을 선택할 때 꼭 자기가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실거주는 별도입니다. 실거주를 어디에 해도 돼요. A에 해도 되고 B도 해도 되고 C도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B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매수해서 B를 하면 계속 메뚜기처럼 옮겨야 되거든. 얘는 단기 투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실거주는 월세나 전세나 저렴한 임대를 살거나 지방에 계시다면 아니면 거기서 A라고 하면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실거주를 맞추는 거지. 뭐 임시적으로 뭐 올라갈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돼서 저점이야. 지금 저점이야. 입주장이야. 뭐 입주장이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바닥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실거주를 해도 된다는 거야. 이럴 때는 하고 2년 채우고 올라갈 때 다시 털고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팔 때인 거죠. 명확하게. 명확하게 팔 때인 거고 향후 신축도 꽤 돼서 상승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어. 근데 성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다 지금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나 이제 경험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향이 뭐냐는 거야. 성향. 대부분의 이 성향은 부모님이나 자라온 이제 환경이 다 지금 내가 그동안에 교육했던 거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교육이 성향이야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대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 근데 사업이거든요, 사실. 사업. 이 투자는 A는 그렇게 사업은 아니야. 근데 B는 사업이야, B는. B는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대출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한승 미메이드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타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 회복이 좀 남았다. 회복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음. 얘를 살려면 일단 의정부부터 치고 올라야 돼요. 치고 오르고 치고 오르고 나머지가 유동성이 더 있어가지고 회룡역까지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가수유자들이 저 비싸네 넘어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투자를 해줘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냥 실수요자만으로는 올라가려면 지금 전세가 내려간 거 보셨지만 이게 좀 걸릴 것 같다 이거야. 근데 가수율을 풀어주겠냐 이거야 지금.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2번 임대주택 가격 회복을 기다리기. 임대주택. 어, 임대주 10년 뒤 분양 전환 시 확정 분양가. 이것도 좀 유행이었죠 옛날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고 얘가 싸 보였거든. 싸 보여서 야 이거 10년 뒤에 있으면 더 오르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제로 세팅돼가지고 얘도 어떻게 보면 틈새 아니 풍선 효과 상품이에요. 리모델링, 뭐 지산, 틈새 상품 효과가 많았잖아요. 생숙 이런 거 할 때 얘도 이제 같이 이제 유행했던 방식인데 이것도 물론 안전한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안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성향인데 위험한 거 싫다는 거지, 사실. 위험한 거 싫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3.6% 정도 됩니다. 평균. 물론 우리 밥상 물가는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지만 3.6%라는 얘기는 최소한 저축 이자가 3.6%가 되어야 본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저축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고 월급만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인상률이 이제 3.6% 이상이 나와야지 본전이라는 거예요. 본전.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 시간적으로 뭐 경제적 자유 같은 거는 시간적으로 가지는 건데 시간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승률에서 높아야 돼. 이걸 한 4% 정도로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 투자 물건이 8%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통 이제 2년을 투자 사이클로 보니까 16% 정도가 2년 안에 올라야 8% 정도가 이제 오른다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빼면 한 4% 정도를 먹는 거고 4% 정도 시간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다. 5억 6억 6억으로 할까? 6억 물건이다. 여기서 4% 16%가 올랐으니까 4% 이득 2,400만 원이. 그죠? 2,400만 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빼고 나머지 4%가 2,400만 원어치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8% 이득이다. 그러면 4,800만 원이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연봉이 만약 실수령액이 실수령액이 4,8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투자를 통해서 1년치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느낌이에요. 요 정도 느낌. 근데 이 시간을 자꾸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이 직장을 안 다니거나 그래서 직장을 안 다닐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뭔가를 또 해야지.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고 이거를 뭐 안 다니려면 10년, 20년치의 어떤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공격성이 있어야 수익률이 커지죠. 음.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하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나 아니면 거기서 살짝 높은 정도? 제일 안전한 게 저축이잖아요. 저축이 이 정도야. 그냥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정도야. 여기서 조금 더 올린 게 안전한 물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데 걔 가지고는 시간적인 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공격성이 있어야 수익률이 커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공격성이 바로 이제 대출이라는 거야. 대출. 그래서 얘는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예전에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만 받아서 시간 확보를 10년치 이상을 한 거죠. 직장을 내가 10년치 안 다녀도 살겠다. 연봉을 이미 벌은 거지. 벌으니까 나와도 이게 뭐 경제적 자유라기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온 거죠. 나온 건데 그거를 어쨌든 벌려면 이렇게 이제 안전한 이게 뭐 10년 뒤에 전환해 가지고 그 먹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은퇴는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은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A 타입의 상승률이 엄청 빨라요.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잠실의 엘스 정도면 이제 A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면 A 타입인데 얘 한번 해볼게요. 이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이게 긁으면 돼. 드래그를 전체 기간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10년 동안 150%가 올랐죠? 그러니까 1년에 15%씩 오른 거야. 15%. 근데 B타입은 뭐 예를 들어서 송파구 안에서도 뭐 B타입이 뭐가 있을까? 동을 좀 옮겨야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데가 여기도 뭐 필터가 걸렸나 보다. 문정 시형 뭐 이런 데는 좀 B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오르긴 많이 올랐다. 유동성 주기긴 한데 이런 거 말고 더 밑으로 내려갈게요. 파인타운 이런데. 12%? 음, 12%? 그러니까 위에는 거의 15% 이상 올랐고 얘는 12% 정도가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근데 하락장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15년치를 보면 거의 한 10%가 안 올랐어요. 15년. 15년 동안 176이니까 어 10% 정도 올랐네. 10%.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10% 정도 오르는 거고요. 잠실헬스도 하락장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끝이네. 어, 얘도 10%가 조금 더 올랐지, 얘는. 10%가 조금 더 오른 수준으로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이제 복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경 안 쓰고 계속 벌려면 B타입처럼 이렇게 헌팅하는 물건은 오래 가지고 올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리를 못 해. 근데 A타입은 복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려면 B타입 투자를 해서 벌어서 A타입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A타입에 놓을 수가 없고 자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뭐 성향이 뭐 오래 일하는 성향이다 안전하게 공무원처럼 부자도 못 되지만 뭐 60살 정년까지 쭉 일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게 성향이라 그러면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좀 은퇴하고 싶고 좀 더 편하게 노동을 안 해도 편하게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살려면 그냥 대출을 안 하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 두려운데 해야 되는 거지, 두려운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무조건 대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짧게 어쨌든 노동을 하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노동도 끝나요. 끝나는데 그거를 자산에다가 어쨌든 옮겨 타놔야 얘가 알아서 10%씩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응? 그거를 하려면 이 대출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갈아타기가 별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위는 어차피 못해 이 돈으로. 이 4억 가지고 이거 잠실에서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사고 지금 많이 오르는 데는 그쪽이야. 5분위 쪽이고 3분위 밑에 이제 9억이야. 쪽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위 안에서도 이제 A타입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꼭 A타입이 아니더라도 이게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물건에 어쨌든 어 하면 하면 이거보다는 더 빨리 오를 것 같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 분위기 이 마피로 정리. 어, 마피가 천이구나. 저 같으면 둘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둘 다.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번 임대주택이 마피 천이라고 있잖아요. 일단 마피가 떴다는 거는 수요가 일단 없다는 얘기인데 수요가 왜 없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얘가 풍선 효과의 상품이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안 싸. 예를 들어서 가격 옛날에 비쌌을 때 임대주택은 쌌는데 가격이 내렸어. 내려가지고 지금 안 싸. 근데 10년 뒤에나 이 10년 뒤에나 그 내 주택이 된다. 이게 옛날에는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그 트렌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수요가 상당 기간 없을 것 같다. 물론 보유하면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오르는데 시간을 당길 수는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4%씩은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음.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을 당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으면 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스탯으로 가냐? 어, 한 채로 가라.
팔아서 이 4억을 회수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갭 투자라도 대출이 좀 너무 그러면 갭 투자라도 좀 좋은 물건 한 50% 정도 하면 8억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물건에다가 일단은 역세권이고 가급적이 신축이고 입지상으로 이제 호재가 있는 유동성 주에 파킹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검단 신도시인데요. 35살이시고 미혼이시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의 보유를 34평 5억 미만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으셨고요. 이거를 이제 또 상환중 그렇죠. 대부분 이래. 대부분. 대부분 대출은 안 좋은 거라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요. 갚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겁니다. 이득이 되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보다 더 벌 수 있는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4%가 만약 4%야. 그러면 2년 동안 내야 되잖아요. 그럼 8%거든요. 이거는 확정 손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갚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 2년 안에 8%보다 더 번다. 양도세 차이 그 손실까지 세금까지 포함해서 8% 이상 벌 자신 있으면 빌리는 거고 없으면 이 8%라도 손실을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응? 이게 무조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자신이 있으면은 안 갚는 게 맞는 건데 일단 그거를 판단을 해보고 갚는 게 맞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고 재건축 상가. 이것도 한때 인기 많았던 건데 트렌드 상품이죠. 주택수 포함이 안 되면서 이 재건축하면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참 막 저도 막 상가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구 상가, 공구 상가도 이게 막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가격 엄청 오르고 그랬거든요. 재건축 상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이거는 뭐 별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26년 초에 입주인데 공급이 워낙 많아서 전세가가 3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쯤에 결혼 예정인데 잔금을 치르면 이제 보유 현금이 없습니다. 직장이 목동이고 목동 어? 목동에 하여튼 이쪽인가 봐. 이게 무슨 말이지? 남친은 목동 공덕이고 하여튼 이쪽 근처인가 봐요. 마포구 아니면 뭐 양천구 사시는데 공덕이라는 얘기인가? 아무튼 이쪽이고 저는 삼성역인데 여의도로 이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되게 양극단에 있어가지고 아마 신혼집을 구하는 데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한쪽은 서쪽이고 한쪽은 동쪽이니까. 근데 여의도로 이직하면은 둘 다 그래도 이제 서쪽에 가까우니까 이 고민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도 될 정도는 되는 거야 이제 검단에 이직을 하면. 근데 만약 안 하면은 좀 쉽지 않죠. 저도 조언을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검단에서 삼성까지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 한다면 입주를 일단 할 수 있는 상태는 되는 것 같고요. 전세를 주고 서울에 월세사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다.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어떻게 서울 아파트를 노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일단 얘를 살지 팔지를 아니 설지 아니면 월세살이라는 게 맞는지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이득이 되는 방향이 뭐냐를 봤을 때 전세를 주면 이게 3억이라고 칩시다. 치면 이자가 4%잖아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한 달에 100만 원 맞죠? 요거고 서울에 월세살이라면
뭐 뭘 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저는 이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00만 원 이하라면 서울 월세를 사는 게 맞겠죠. 일단 당장은. 음. 100만 원 이하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도 공급이 지금 너무 없기도 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문에 나오죠. 월세 너무 비싸다고. 월세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는 랑 매매는 주춤한데 월세만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거비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 원 이하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원룸도 업무지구가 지금 100만 원이야. 쉽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도 1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전세가 만약에 낮다고 하면은 입주하는 게 더더욱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입주를 추천해요, 사실. 이거 판단은 하세요. 제가 어디를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단에 이제 실거주를 추천합니다. 단 여의도 근무 일시. 만약에 삼성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입주를 제가 추천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는 또 시간이 또 돈입니다. 시간이 돈이야. 그래서 그때는 좀 더 100만 원이 넘더라도 당연히 어, 전세를 주시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의도를 만약에 이동을 하신다면 저는 그냥 실거주를 하실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언제 엑시트해야 되느냐? 언제 엑시트? 이게 실거주 의무가 어, 분양가 상한제인데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유예는 됐는데 만약 있다면 무조건 살아야지 일단은. 응? 그래요? 금 검단에 금호올림 사는데 코엑스까지 출근해. 근데 출근할 수 있는데 여자분이라서 아마 그뭐 출산이나 여러 가지를 나중에 검토를 하신다면 멀리 다니는 게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남자분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검단에 뭐 금올림 어딘지를 지금 안 가르쳐 주셨는데 원당동 현재 이제 수준을 보면요. 이게 33평이 7억 수준이에요. 7억. 7억 수준이니까 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게 싼 건 아닙니다, 사실. 7억이면은 대체제가 경쟁자가 좀 많아요. 많아서 적당하다고 봐요,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얘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싸지도 않고 그냥 비싸지도 않은 수준인데 좀 그래도 좀 비싼 편? 약간 느낌이? 여러분이면 7억이면 대체제가 많잖아요.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 살짝 전세 현재 가치에 대비해서 비싼 느낌이 있어요. 평균이 57%인데 전세가 지금 49%라는 거는 뭐 현재 가치보다는 어쨌든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야. 근데 어디를 입주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양을 5억 이하로 받았다면 이게 4억대란 말이에요. 4억대. 얘도 이제 역이 있어요. 1호선. 어차피 역이 생기면 연결이 되거든요. 유동성이.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7억이죠. 여기는 뭐 5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기 이제 한 정거장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인프라가 좀 좋더라도 이거 한 6억까지는 가요. 1억 정도 차이가 적당해.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좁혀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인프라나 이 환경에 따라서 좁혀질 수도 있고 최소 이게 7억이 유지가 된다면 6억 이상은 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1억 이상은 무조건 먹었다고 봅니다. 저는.
4억, 5억 이하로 맞죠? 5억 이하로 받았다 그랬죠? 음. 324평을 5억 미만에 받으셨다면 1억 이상은 무조건 먹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해야지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면 저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 시기 때 되게 큰 돈이거든요. 1억이.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돼요. 비과세 받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6억이나 뭐 제 가격으로 이제 딱 적립이 됐어요. 6억 5천이나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나 어느 정도 이게 키 맞추기가 되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 대장이 오르지 못하면 올라가기 힘들고 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기준에 따르면 전세가주가 아니라 유동성주예요. 음, 유동성주야.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통화량이 되게 중요하고요.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의 양이 많아지는지 줄어드는지, 화폐가 많이 풀리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금리도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물량은 물량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은 유동성 주기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더 우선이야, 돈이.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뭐 통화량이 줄어들고 이러면 떨어질 거야, 이게. 그게 더 중요하지 물량이 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영향은 당연히 미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전세가 수준이 검단, 우미린, 원당로. 음, 얘가 지금 전세가 얼마야? 33평이죠. 3.3억, 4억. 3.4억 수준이고 일대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 이제 검단 신도시 살짝 이제 밖에 있는 거. 얘보다는 무조건 비쌀 거야, 여기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도 33평이 3억은 돼요. 얘도 3억은 돼. 근데 이게 3억 이하로 뭐 갈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다 빨아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구축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요가 빨려 들어와서 얘가 내려요, 얘가. 응? 이런 구축이 내리지 이 신축은 지금 얘가 6억이라고 봤을 때 전세가율이 한 50%라고 보면은 3억 정도 수준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전세가 들어오더라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낮으면 주변에서 빨려 들어옵니다, 이게 구축이. 그래서 걔가 갭매우기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도 뭐 DH가 뭐 6,700세대가 들어왔을 때도 전세가 막 내려갈 것 같지만 이미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전세가가 안 내려오고 주변에서 다 빨아들여가지고 더 올라갔어요, 전세가가.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3억 이상이다. 3억 이상이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아마 넘는다면 저는 무조건 실거주를 하는 게 맞고 언제 나오느냐? 근데 얘도 유동성 주긴 한데 일단은 A 타입은 아닙니다. 그죠? 딱 위치가 A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야죠. 26년에 그러니까 2년 치우고 26년 입주구나. 그냥 2년 뒤에 그건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하락장이라서 상급지랑 붙는다. 더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일단 상승부터 할게요. 상승을 하면은 차이가 원래 요 정도 났던 게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근데 자기 집이 오르면은 팔고 갈아타고 싶잖아요. 더 높은 데로. 근데 정작 반대예요. 하락해야지 갭이 줄어들어요. 하락해야지. 그래서 갈아타기는 하락장이 아니고 우리 집이 많이 내릴 때 하는 거야. 우리 집이. 근데 검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완전히 안전마진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쭉 살다가 이 유동성 자체가 꺾여가지고 하락장이 오면 그때 돈을 모은 거와 뭐 투자한 거와 이런 돈을 다 합쳐가지고
걔를 팔면서 바꿔라. 그때가 탈출 타이밍이지. 뭐 이렇게 올라갈 때가 뭐 탈출 타이밍은 아닙니다. 근데 28년이면 제가 지금 예상키로는 하락장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딱 28년에 서울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왜냐하면 여기를 전세가 주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세를 주게 되면 2 플러스 2 아시죠?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문제가 돼요. 26년에 전세를 주면 뭐 실거주한다고 뭐 내쫓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또 그쪽 지역에 이제 거주를 세팅을 한 상태에서 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막 내쫓고 뭐 하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냥 빨리 살고 하락장까지 있다가 아니 30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이밍은 이제 하락장이지. 하락장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2년 단위가 아니라 실거주 하면서 2.5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실거주를 사실 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떨어질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어차피 자산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우리 집이 떨어지면 좋은 거라니까. 갈아타기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투자다. 그러면 떨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벌어야 돼. B타입이지만 투자다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고 실거주다라 그러면은 B타입도 실거주라 그러면 같이 떨어지면서 갈아타기를 하는 거다. 고민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럼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고 살면서 타이밍 노렸다가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젠지를 알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되 중요한 거는 어, 하락장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고 이 하락장이라는 것은 그 유동성이 침체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신문을 보고도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알려면 이제 돈의 이게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절대 그러고 주변에서 알려주지도 않는다. 음. 그리고 임장을 가도 모른다. 돈의 흐름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아셔야 돼요. 언제 타이밍을 재면서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가를 여기 사시면서 타이밍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 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랬잖아요. 돈을 모으시면 돼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뭐 이것도 뭐 잔금 갚으시고 어, 보유 현금 없어도 됩니다. 한 채를 일단은 확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모아가지고 점프를 할 생각을 하세요. 점프를. 하락하는 물건을 잡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꼭 우리 집이 2억이 올라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집이 2억이 떨어져도 2억 버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디 이 직장도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세팅을 해야지 주거지를 잡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이 많을 때는 사시고 옮길 때를 잘 협의하셔가지고 다 비싼 데 다니셔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아마 마포 정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레프가 지금 얼마죠? 한 14억 하나? 15억? 13, 14억 정도 할 텐데 오구면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보시다시피 질문이 간단해요. 그래서 뭐 저도 간단히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두 채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다 물렸어요. 이렇게 다들. 이 뭐 현황도 없어. 그냥 아파트를 두 개야. 기분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뭐 이렇게 적을 기분이 아닌 것 같아. 22년 말에서 22년 초에 아 진짜 이거 완전 끝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유동성 돈의 흐름이 옛날에 이거 한 적 있나? 여기 있다. 이 유동성이 돈의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볼 줄을 아셨다면 이게 DSR 걸리고 이게 이제 거의 이게 너무 높게 오르기도 했고 이게 지금 계속 오르다가 이제 정체가 있었거든요. 정체가 일단. 음? 뭔가 이게 끝물이구나. 그리고 끝물에 원래 그런 상품 자체가 끝물에 유행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는 여러분 뭐 강의 듣고 뭐 이러면 신문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정보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오른다 내린다 정보가 각각 많아. 그리고 어디가 좋다라는 정보도 엄청 많아. 근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뭐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응? 뭐 어디 여기 생긴다, 뭐 이게 좋다, 신축이다 이런다고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이미 지난 거 악명 높다는 아파트를 두 채 이게 몰빵도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초보일 때는 어, 두 채 이상 몰빵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전에 또 마찬가지로 상품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거주를 해서 잘 아는 지역이라도 같은 곳에 두 개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음, 처음에는 상품도 그렇고 어, 아무리 확신해도 왜냐하면 난 초보인데 아니 이거 경험이 많으면 돈도 많겠죠. 자본이 그래도 좀 있으면 이게 뭐 두 채, 세 채 사도 되는데 그분이 설득을 진짜 잘했나 봐요. 이거를 추천을 분명히 했으니까 샀겠지. 이거를 내가 알아보고 사기에는 이게 정보가 쉽지가 않아서 뭐 어디 설득 당하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고요. 아 여기 천안화선역 인근에 있는 거기네. 시와 근데 지금 뭐 입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수요 자체가 얘가 가수요 상품이죠. 음, 기본적으로. 근데 아파트도 안 돼, 지금 가수요는. 막혔어요. 가수요가 막혔고, 지금 규제가 다 풀려서 유행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얘가 살려면, 얘가, 아파텔이 살아나려면 결국 또 가수요가 유입이 돼야 돼요. 되는데, 지금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가수요가. 설령 풀어준다 그래도 이미 다 결과를 봤는데 그 가수요가 어떻게 하면 들어오겠냐. 또 호구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쉽지가 않아서 정부에서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뭐 데모를 하든 뭐 청와대에 맨날 그 올리든 간에 어쨌든 근데 요즘 뭐 의대 뭐 이렇게 정원학대 이런 이슈를 봐도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주지도 않더라고 지금. 되게 강경한 스탠스인데 어쨌든 정부가 메리트를 줘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수요가 유입되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이런 거 뭐 뷰 이런 거 뭐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수요가 자체가 없는데 뭐 있어야지 뭐 이왕이면 중층보다 고층인 거고 저층보다 중층인 건데 아예 없으면 수요가 없고 오늘 알고 계시네. 상품가치 중요치 않고
25년. 음, 정리가 엄두가 안 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정책이 현재 물량 부족에 따라서 오피 생수 빌라 등의 규제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해줘야지. 아직 OP84까지 규제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규제되는 거 좀 더 지켜보다 정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를 조언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이분은 약간 그 초점이 주요 키포인트라 그러나? 틀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음, 정부의 이제 규제 해제 여부? 근데 만약에 빠르게 정리하는 케이스는 규제 해제되는 거 본다 정리하는지 아니면 빠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면 내가 감당이 가능하냐예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잔금 때. 만약에 두 개 다 칠 수 있다? 그럼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기다릴 거 당연히 이게 뭐 빠르게 정리할 이유가 없지. 빠르게 정리할수록 손해인데. 근데 통상 이게 왜 마피가 나오냐면 25년 1월이 됐을 때 뭐 이거 한 채는 천드 쳐요. 한 채는 어떻게든 치는데 두 채를 다 잠금 치기 쉽지 않습니다. 두 채를. 25년 9월 거는 진짜 마피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채를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즉 감당의 여부예요. 응? 여부인데 두 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통상. 근데 중요한 거는 입주장 때는 마피가 더 심해집니다. 응? 그리고 입주장이 끝나면 마피가 좀 더 완화됨. 응? 이 고비를 못 넘겨, 보통은. 입주장을 넘겨서 잔금을 치고 넘기면 그래도 이제 금매가 다 사라지니까 마피가 좀 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상가격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입주장이 된 마피가 아주 심해져. 아주. 그래서 뭐 지금 통상 뭐 5천 이상이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깔려 있는 이제 마피인데 이것도 이제 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7천, 8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천, 8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아파텔이 아니더라도 뭐 거제 지금 음 디클리브 뭐 이런 거를 봐도 지금 마피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주장이죠. 제가 이 시스토리를 대충 아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마피가 9천이야, 그죠? 마피가 9천이야. 근데 사실상 여기에는 지금 그 중도금 이자가 들어가 있고 중도금 이자가 하필이면 그 뭐냐 고금리 시즌에 제대로 맞았어요. 고금리 시즌에 변동금리로 적용이 돼가지고 한 2천? 이 정도는 아마 중도금 이자일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마피가 한 7천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1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3천? 이 정도였어요. 1년 전에. 그리고 뭐 4천 이렇게 나오는 게 가끔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와 이게 내가 사고 싶다 뭐 이랬어요. 4천이면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팔지 마세요라는 이 단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 둘씩 이게 물갈이가 되잖아요.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단합이 안 돼. 단합이 안 되고 진짜 입주장이 딱 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팔겠어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팔지. 이거 감당되면 이렇게 안 팔겠어요, 이렇게? 잔금 치지 그냥. 치고 버티지. 치고 버티는데 못 감당하니까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두 개 다 잔금 칠 수 있으면 어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는 일단 어 이걸 손해 보더라도 더
이득인 물건을 취득할 때. 얘가 만약 마피 5천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애는 9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걸로 갈아타면 일단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고 손해가 더 적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얘가 마피 5천이야. 근데 마피 한 9천짜리. 뭐 중도금 이자는 빼니까 7천이라고 칩시다. 을, 을 취득하면 취득하면 이득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빨리 팔아야지. 물건이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낫냐를 정부 규제로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걸 찾으세요, 그러면. 내 마피보다 더 떨어져 있는, 그리고 상품적으로 그래도 아파트를 발견하면 갈아타도 돼요. 아니면 하락률이 더 크거나 기축인데 막 2억, 3억 떨어졌어. 2억, 3억. 그러면은 이득이잖아요. 2억, 3억 떨어진 거 사면. 그 물건을 찾으면 빨리 두 채 다 팔아야 되는 건데 빨리 팔 필요가 없는 거. 팔 필요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팔아도 남는 돈이 없을 경우. 팔아도 뭐 떨어진 걸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뭐 돈 다 날렸어.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위에 이 4번하고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건데 팔아도 살 게 없으면 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잔금이 충당이 가능한 경우는 또 팔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어차피 입주장 때 마피 있겠지만 등기 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도 노릴 수 있고 초금매들이 어쨌든 사라집니다. 잔금을 치면 초금매는 사라져요. 그냥 원래 시세만 남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파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다시 이 트렌드가 돌아올 확률이 그래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 뭔가 밀어준다면 그게 진짜 마지막 기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근데 하락장에는 풀어줘도 안 되고 하락장이 진짜 오면은 풀어줘도 안 되지만 아직 최대한 그래서 요거 한번 노리는 거하고 요거 한번 노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여기 두 번째로 되겠네. 잔금을 두 개, 두 개 중에 한 개도 칠 수 없는 여력 수준이라면 음, 입주장 전에 빨리 팔아야죠. 입주장 오면 더 떨어지니까. 그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피 9천 이렇게도 안 팔려 지금. 잘. 뭐 문의는 오는데 이게 지금 풀피거든요, 사실. 풀피라서 이 부동산에서도 지금 상당히 날이 서 있습니다. 얘가 원래 한 3억 9천이면 3억 8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면은 3,800인데 마 마피아 9천이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 일단은. 돈을 받고 명의가 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이 사람이 잠수 타버려, 그냥.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서 아마 뭔가 이렇게 서약을 뭔가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사야 될 거야, 아마. 응? 부동산임도 중개사고라고 하지, 이런 걸.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냥은 없어요. 그냥은 없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응?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 실구주냐, 투자냐,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없다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지금은 사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서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인데 무조건 사라? 손해인데 사면 12%씩 막 내고 그러는데 살 수가 없죠. 그럼 무주택자는 또 사지 마라?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현금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결혼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변이 더 정확하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없으면 없을수록 답변이 더 이제 뭐랄까 그냥 둥 뭐지? 자세하게 못 나가는 거지. 자세하게 못 나가는데 그냥 요 몇 줄을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정렬 엄두가 안 난다. 정렬 엄두가 안 난다는 거는 마피가 너무 심하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게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이거 찾으세요. 더 떨어진 물건을 찾아서 갈아타면 되잖아. 그럼 이득이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전에 할 때 검단 언제 팔라 그랬어요? 내 집이 떨어질 때 파는 게 이득이라니까. 왜냐면 상급진 더 떨어지니까. 우리 집 1억 떨어질 때 상급지 3억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한 채 대 한 채의 교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채 대 한 채의 교환은. 그래서 얘도 일단 요 케이스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뭐 가능하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악화되는 거를 막아. 근데 뭐 악화되긴 해요, 더.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 뭐 살려는 사람이 당장 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말 그대로 진짜 노력하면은 최저가로 내놓고 뭐 하다 보면은 팔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하면서 선거 끝나고. 음.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선거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정책이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게 풀어줄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아니 DSR은 여야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기대가 안 되죠. 안 풀어줄 것 같죠. 뭐 그런 거야. 감이라는 게 하는 짓을 보니까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아. DSR은 취득세도 풀어줘봐야 뭐 두 채에서 세 채 이 정도 웬만하면 안 풀어줄 것 같아. 이런 게 감이고 미분양이나 오피 뭐 생수 이런 거는 지금 워낙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응. 당연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한 9월, 8월 정도면 아마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때쯤 돼서 판단을 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그러면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일단 찾으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 보면서 정부의 의중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럴 생각이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적게 어떻게 하면 적게 볼까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어차피 실패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마피 2천이나 4천이나 6천이나 8천이나 이게 손해 쪽으로 가면 의욕이 떨어져 버려. 야 어차피 손해인데 3천이나 4천이나 5천이나 근데 이게 플러스라고 생각해봐. 플러스라고. 2천이나 3천이라는 차이가 커요.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이성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너질 수 있어. 국토부 장관도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뭐 저는 뭐 희망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없진 않다.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한 3개 정도 다뤄봤는데 야 지금 한 28번째까지 오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물린 물건만 거의 질문을 해서 이제 매도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다시 좀 상승장이 아니라 상승 흐름이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은 또 반대로 더 많이 떨어진 거를 고르는 것도 물론 전략이지만 회복 측면에서 얘는 이 정도 따라 갭매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정도까지도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5천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찾는다면 얘 5천 털고 걔로 옮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똑같은 영원이라도 5천 잃고 5천 버는 게 영원이라도 기분이 달라요. 그래도 자신감이 달라. 이성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래도 5천 손해보고 5천 따면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참 희한하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똑같은 값인데 따고 잃는 거하고 잃고 따는 거하고도 틀리고요. 그죠? 항상 먼저 따고 잃으면 괜찮잖아. 근데 잃고 나서 따면은 성이 안 차죠. 뭔가 똑같아도. 그래서 확정 손실 보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은 요렇게라도 하면 확정 손실보다는 약간 좀 갈아타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나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빨리 너무 그 과거의 어떤 실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응?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많이 하면 올라가요. 주식하고 달라. 부동산은.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잖아, 얘는. 인플레이션이 전세가에 매겨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기본적으로. 주식처럼 바닥을 향해서 뭐 휴지 조각이 되거나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전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걔가 밀어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미래를 너무 많이 끌어온 물건을 사면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정 금액을 사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많이 하면은 이거 좀 두 개 했잖아요. 두 개. 한 10개 해봐. 10개. 10번. 3세 번이 아니라 10번 하면 과연 성공률이 높을까? 실패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경험도 붙는데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실패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툴툴 빨리 벗어 던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가 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과거에 그 못 잊어가지고 계속 그 끌어안고 있지 말고 안 되면 손절하시고 또 새로운 걸 찾아서 요번엔 잘해봐야지. 응? 그때는 공부를 못 안 하고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뭐 이런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그럼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성공 확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대신에 큰 돈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맞아. 제가 볼 때.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1주택자,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갈 때는 딱 한 채만 하니까 상당히 떨리죠. 확률이 진짜 반반이니까. 반반이니까 떨리지만 좀만 공부해 보시면 반반이면 저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확률이 반반이면 저는 안 해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 거르는 게 많으니까. 일단 필터링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만 보셔도 음? ABC 이런 개념만 필터링 해도 만약에 지금 B할 시간이 아니야. 그럼 다 날라가요. 모든 물건이. 지금은 AA만 해야 될 시간이야? A만 골라도 필터링에 걸면은 다 없어져. 지도에서. 제가 뭐 지금 오늘 여러 물건 봤지만 정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구축 이런 갭 투자류가 아니야. 그럼 입주 연차를 한 10년. 구축은 다 날려버려. 일단. 그리고 난 돈이 30평대 안 돼. 20평대만 해. 20평대 날려고 그다음에 세대 수도 지금은 뭐 작은 거보다는 큰 거 해야 돼. 1000세대? 그러면 얘밖에 없어. 뭐 진짜 안전한 거는. 근데 얘가 만약 얘는 이제 A 타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응? GTX에다가 가까이 있고 신축이고 자이고
대단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A타입은 한 개다. 뭐 한 개냐 두 개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는 A타입은 맞잖아. 뭐 선택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어려워요. 응? 뭐가 어려워. 그리고 얘랑 또 다른 지역에서 또 A랑 이런 애들끼리 모아봐. 비교를 해봐. 그래서 얘를 살지 말지는 얘가 지금 가격 회복이 많이 됐냐? 미래 가치를 미리 끌어와 버렸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돼요. 그중 그 A 모은 거 중에 미래 가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애는 애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기가 만약에 지났다? 그럼 신축 유동성도 다 올랐고 지금 전세가에 베팅을 한다. 그럼 확률적으로 전세가가 10년 이상일 확률이 크잖아요. 10년 이상이 그럼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력 차이는 검색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검색에서. 대표적인 예로 경매 같은 경우를 접근할 때 아마 초보자분들은 경매만 하면 돈을 따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중수랑 초보랑 겹치질 않아요. 경매장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검색이 틀려. 물건 나오는 게 틀리다니까요. 물건 나오는 게. 수익률이 더 큰 거를 원하겠죠. 중수 이상일수록 수익률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건이 안 나와요. 초보자들은 이런 데를 가겠지만 중수 이상 이런 데를 안 가. 이거 누가 몰라?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까우게 좋은 거 누가 몰라? 이런 거 안 간다니까요. 물건 자체가 틀려. 그래서 겹치질 않고요.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박 수익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소액으로 막 특수 물건이고 막 이래요. 하지도 못해 초보자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어그로에 끌리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개념 정립을 좀 잘 하시면 어,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싶고요. 질문 혹시 뭐 마지막으로 있으시면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뭐 거의 이제 멤버십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아닌 분도 있으시지만 멤버십 분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뭐 제가 이벤트 뭐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까지만 제가 받을 테니까 혹시 못하신 분 있으시면 마무리 해주시고 이제 거의 이제 질문이 이제 저도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서 이거 끝나면은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